지난 1월 29일 국제기독교 이단대책협의회에서 인터콥의 진상조사단을 파견해 이번 인터콥 사태에 대한 정확한 진상을 파악하여 지도감독할 것이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19일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부터 조사 보고서의 내용들을 하나씩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BTJ 열방센터 관련 1차 감염자로 발표된 250여 명 중 23%만이 열방센터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BTJ 열방센터 1차 감염자가 260여 명이라고 발표했으나 의료조사단이 현장을 세밀하게 조사한 결과 전체 확진자의 77%는 BTJ 열방센터와 관련이 없거나 아니면 그 연관성을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BTJ 열방센터와 연관된 확진율은 관계당국에서 발표한 11%가 아닌 2.3에서 4.7%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둘째, 당시 BTJ 열방센터는 방역수칙에 철저했고 합법적인 모임이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당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500인 이상 모임 행사의 경우 지자체 협의 신고라는 행정명령에 따라 집회 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상주시 관계자가 행사 당일에 현장을 방문하여 방역 점검을 함으로써 이상이 없는 합법적인 모임이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셋째, 명단은 기한 내에 제출되었고 은폐하거나 조작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상주시가 보낸 공문에 의거한 요청 기한에 따라 명단을 제출하였고 27일, 28일에 참석한 543명 중 522명은 연락이 되어 소재가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한 명이 쓴 것이라는 언론의 보도와 달리 시스템 자체가 한 명이 기록하는 체열 체크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명단을 조작한 것이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넷째, 검사를 받지 말라고 은폐한 적이 없으며 방역에 최선을 다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인터콥 본부에서는 검사를 받으라는 호소문, 문자 메시지, 공지문, 국민일보 광고를 내면서까지 방문자들의 검사를 독려한 바 있음도 확인하였습니다. 1월 12일 경주와 포항을 시작으로 전국 주요 지자체에서 해당 지역 내 코로나 검사 완료를 발표했고 실제 미검사율은 3% 이내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섯째, 인터콥 본부장인 최바울 선교사는 백신을 맞지 말라고 언급한 적이 없었음에도 일부 언론사에서 의도적으로 편집하여 보도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최바울 선교사 발언 취지를 확인한 결과 DNA 백신이 아니라 RNA 백신을 맞으라고 한 것이었으며 이는 2008년 네이처 리뷰 제네틱스에 발표된 논문에 근거한 내용이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논문에 의하면 DNA 백신의 인체 실험 전에 동물 실험을 반드시 요구하고 있고 미국 식품의약청에서도 이에 대한 권고사항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또한 해당 동영상은 1시간 30분 분량의 강의 내용인데 이것을 4분으로 조각 편집하여 앞뒤 맥락과 관계없이 사용된 것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여섯째, BTJ라는 용어에 대한 오해가 있었으며 인터콥은 세대주의나 이단이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세대주의는 알레고리로 성경을 해석하며 시대 구분을 지어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구속사를 달리 적용하면서 이스라엘 중심의 구속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터콥 소속의 대부분 선교사들은 이스라엘이 아닌 이슬람권에서 활동하고 있음을 파악하였습니다. 그럼에도 BTJ라는 용어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자 2011년 백투지저스로 용어를 바꾸었습니다. 현재 인터콥은 한국세계선교협의회 소속 단체이자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의 정식 회원단체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일곱째, BTJ 열방센터의 코로나 방역 관련 보도의 상당 부분이 허위이자 왜곡이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BTJ 열방센터 측이 해당 언론사에 내용 정정을 요청한 바 허위임을 인정하여 정정하거나 삭제된 보도만도 20건 이상으로 드러났습니다. 독자들이 객관적이고 올바른 정보를 공유하도록 언론인들은 사실에 입각한 정론직필이라는 본연의 사명에 충실하여 줄 것을 정중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여덟째, BTJ 열방센터에 대한 법인 허가 취소는 불합리하며 즉시 중단되어야 합니다. BTJ 열방센터에 대한 왜곡된 인식으로 상주시와 일부 시민단체는 법인 허가 취소를 상정했지만 위의 조사 결과 법인 허가를 취소할 그 어떤 이유도 명분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BTJ 열방센터는 2012년에 상주시에 세워진 이후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많은 공을 세워왔고 2019년에는 상주시로부터 표창장까지 받은 바가 있습니다. 방역 과정도 위에 1번부터 7번의 조사 결과를 보면 아주 철저하게 진행하였음을 확인하였기에 상주시의 법인 허가 취소 요구는 당연히 철회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9째, BTJ 열방센터의 실무자들과 최바울 선교사를 면담한 결과 상당히 고무적이었습니다. BTJ 열방센터의 실무진들 그리고 최바울 선교사를 면담한 결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라는 균형 잡힌 영성으로 향후 국가사회의 룰과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고 기여할 방안을 모색 중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라는 원대한 비전을 이루어냄에 있어서 한국 교회의 지도 아래 긴밀하게 공조하며 나아가겠다는 대단히 긍정적인 고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마인드는 앞으로 인터컵의 방향과 정체성에 큰 구심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아 안도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BTJ 열방센터를 바라보는 한국교회와 성도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인터컵 선교회는 미전도 종족, 그 중에서도 특히 복음을 들을 기회를 차단당한 채 흑암의 권세 아래 놓여있는 이슬람권의 복음을 전하고자 사명감에 불타오르는 사명자들이 포진되어 있는 선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직접 보지 않고 함부로 정죄하거나 판단을 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고 할지라도 위하여 기도하며 기다려주신다면 모래알갱이 같던 시몬이 베드로라는 반석이 되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듯 더 좋은 모습을 보일 날이 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질에서는 일치를, 비본질에서는 포용과 관용의 자세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애를 발휘해 주시고 탕자를 맞이해 주신 아버지의 마음으로 품어주실 것을 감히 요청드립니다.